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리창의 힘으로 한한령 해제 대박. 참 제목 자체가 난해하죠. 그러나 굉장히 쉽습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2016년입니다. 중국은요 대한민국에게 한한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취했느냐? 여러분, 천하의 중국 외교부 아주국의 부국장이라는 자가 너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참 부국장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저도 화가 엄청났었거든요. 저는 취재 현장에 직접 있었으니까요. 부국장이라는 자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는 거죠. 외교부장도 아니고 부총리도 아니고 국가주석도 아니고 부국장급이 감히 대한민국에게 너희 정부라고 했습니다. 뭐 외교적인 결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전랑 외교라고 하잖아요. 넉 대가 아니면 이게 뭐 습격하듯이 이리가 습격하듯이 외교하는 게 중국의 외교 방식인데 그것도 무시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부국장이라는 그런 작자에게 너희 정부라는 말까지 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맹비난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확 줄었습니다. 뭐 단교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2016년에 806만 7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왔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416만 9천 명으로 반토막.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도 회복은 전혀 안 됐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보시면 2023년에 201만 9천 명이잖아요. 아직 멀었죠. 이렇게 한한령이 우리에게는 충격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한령에 대한 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국 정상회담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를 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뭐 공연도 하고 또 우리 K 콘텐츠를 팔기도 하고 또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큰 결단을 기대를 했거든요. 과연 중국의 리창 총리 힘으로 한한령이 해제가 될까요? 사실 삼국 정상회담을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쁘냐? 아니 뭐 일본도 총리라고 하지만 일본은 국가 수반이죠. 그리고 중국은 실권도 없는 총리가 왔어요. 우리는 대통령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대한민국 알기를 일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총리 정도가 관례상으로 참석을 했으니까 총리가 참석하면 되지. 내가 왜 참석을 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 3국에 뭐 FTA를 더 확대 발전을 시켜가겠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시진핑의 허가가 없으면 총리도 어쩌지 못하고요. 일본 총리도 어쩌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어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진핑은 절대 권력을 지금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 시진핑은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한, 중, 일 FTA가 전방위적으로 성사가 쉽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중화사상이라는 것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그런 것 그것이 말입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조공바치라 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요 한한령이 쉽게 이게 해소가 될란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은요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은 SM 지금 5.27% 올라갔죠. 95,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95,800원까지. 예, 많이 올라갔죠. SM이 그동안 고난을 굉장히 겪었었는데 아무래도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 SM 주식은 그만큼 올라갔어요. 시장은 약간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반응은요. 대체적인 반응은 좀 싸했어요. 예를 들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를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예,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0.88%. 45만 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기대치만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껍데기 총리가 와서 또 뭘 했느냐 뭐 할 게 별로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반 수출을 보면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1%로 가장 많고요. 예, 미국이 22%거든요. 중국은 12%예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한한령의 해제가 어쩌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중일 3국이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여기다가 FTA 협상도 이제 예, 경제나 기후 분야 등으로 해서 6대 분야까지 실질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이 뭐냐? 어쨌든 3국의 정상이 만났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든 최대의 성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흉내는 낸다는 뜻이에요. 그 흉내가 어쩌면요 경제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이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요. 북한이 말입니다. 위성을 발사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말도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3국이 자기 입장만 계속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뭔가 달라지기는 달라질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아마 말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와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면 또 다른 이야기죠. 시진핑이 오지도 않았고요. 실권도 없는 리창 총리가 와서 사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요. 다 공연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변화는 절대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좋아지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더 좋아질 요량이라면 아마 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을 겁니다. 예, 시진핑이 안 왔는데 이게 뭐 한한령까지 완전히 걷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는 싶어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